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오늘 10월의 첫날 10월 1일 화요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닝스탁 세력주 매매법 강의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세력주 매매법 종목 상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10월이 시작이 됐고요. 매년 10월이 시작이 되면은 라디오에서 이제 올해도 몇 달 안 남았네요. 이런 멘트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멘트를 이제 들었는데, 역시 작년 10월에도 제가 방송 때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두르십시오. 네. 뭐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네. 주식에는 분명히 길이 있고, 네, 희망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그 망하는 길, 그쪽으로 가시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다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이쪽 길로 유턴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어떤 성공의 가능성, 그런 거 계속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에 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세력주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화천기계 이 종목을 또 다루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룬 게 이 화천기계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진짜 타점 구분법, 세력주 매매법 그 강의 내용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스냅 패턴이 지금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분봉 상한가 패턴도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황금님 어서 오세요. 화천기계가 그 조국 장관 무슨 테마주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면서 좀 상승세에 그 힘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윗골이 어제 상한가 못 간 거, 그러니까 9월 초반에 나왔던 이 상한가 조정 상한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간 거, 이 시세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확연히 시세가 아주 강한 건 아니에요. 이건 무슨 그 뜻을 포함하고 있냐? 이 테마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은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이 확신이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트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급등을 하려면은 이번에 그 마니커 FNG 있죠. 이 마니커 FNG의 급등세도 보시면은 상, 조정, 상 하고 한 번 더 갑니다. 이것이 화천기계의 상, 조정, 상하고 한 번 더 가는 거, 요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한 80%에 가까운 그 80%가 아니죠. 거의 뭐 한 80%죠. 80% 정도에 가까운 이런 상승세가 나오느냐? 역시 마니커 FNG의 이번에 이 80%에 가까운 상승은
돼지열병이라는 확실한 테마, 그리고 그 돼지열병이 어쩌면은 한반도에 있는 모든 돼지들을 다 멸종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돼지값이 막 2배, 3배가 뛸 수 있다. 이런 어떤 공포심,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확신이 이런 시세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는 이 정도밖에 못 갔죠. 그래서 오늘 화천기계에 이제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오늘도 이제 수익을 2번에 걸쳐서 이제 수익을 거두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2번 수익을 여기서 이제 냈는데, 느낌이 뭐냐면 이제 어제 상한가 못 간 것도 보면서 좀 상한가를 못 가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좀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국 장관 테마주라는 것이 있고, 지금 조국 장관이 대선 주자 조사 거기에서 3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화천기계가 앞으로 이제 대선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강한 테마주라면 이런 양상을 띄지 않고 상, 조정, 상 또 가고 이렇게 이런 양상을 띱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설명을 잘 들어두시면은 수익 매매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정고점을 앞두고 있는데, 폭발적인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그래서 이 상한가, 이 정고점을 상한가로 돌파시켜 버리는 그 정도 모습이 나와주지 않으면 요 이후에 줄기차게 올라가는 그림을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의 뉴스들을 보면은 상황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봉합이 되어 가고 있죠.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특수부를 폐지하겠다, 세 곳만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지시에 이제 화답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정교수, 그 부인이죠. 공개적인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하지 않고 비공개 소환으로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테마라는 것은 바늘 끝 위에 서 있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화천기계가 내일 만약에 이 고점을 뚫으면서 상한가를 뽑아준다면은 그것은 이제 양상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것이죠. 그런 상한가는 상따를 해야 돼요. 바로 이런 상한가거든요. 이런 상한가를 상따를 하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런 상한가를 나타낸 이후에 그 다음날 여기 가서 단타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전날로 가서 보면은 이런 날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여기에서 장중 단타를 이렇게 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와 시세와의 그 모습, 뉴스에 대해서 시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조준사격 패턴도 먹을 수 있고요. 여기 조준사격 패턴도 잘 보이고 있죠. 이번에도 이제 조준사격 패턴의 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세가, 그러니까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또 특별한 시세가 없다면 여기를 힘차게 뚫기는 매우 어렵다.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습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 고점을 쉽게 뚫기는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잡았거나, 예. 그래서 만약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될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경랑의 회오리 속에 이제 테마는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소강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선 주자로 더욱더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뭐 끝도 없이 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대선이 아직도 좀 한 2년 정도 넘게 남아서 기간이 좀 그래서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제 어제 매매를 직접 해봤고, 이제 어제 시세를 느꼈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조준 사격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준 사격 패턴은 기본적인 기본형이 어떤 거냐면 이쪽에 나왔던 요게 이제 기본형이거든요. 상한가 그다음에 조정을 하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형이 돼서 응용을 해보자면은 여기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많이 보실 수 있겠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아쉽게 조금 이렇게 떨어진 종목.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시세가 바로 여기를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거죠. 이 조준 사격 패턴이다. 예. 응용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불교등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세력주 매매법 1단계, 2단계, 3단계 강의 할 때 1단계 강의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렸던 것이 이제 조준 사격 패턴인데, 이 조준 사격 패턴은 매우 중요한 패턴이고 넓게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준 사격 패턴의 깊은 의미, 예, 그것을 더 파악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 시세를 보실 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이걸 무관심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튼 오늘 뭐 초반만 해도 또 이 조국 장관 관련 시세가 불타오르나 하고 기대를 하고 봤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단타 매매는, 단타는 약간의 뭐랄까, 요령, 타점 차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것이 모르면 어려워요. 그리고 훈련을 하고 습관을 몸에 아주 체득을 시키면은 그 다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이것을 모르면은 좀 어렵고 알면은 약간의 차이였구나. 그러니까 정말 단타는 어떤 방법이 없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는데도 단타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단타는 제가 밑에 지금 강의하는 내용에서도 단타는 뭐 약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요령과 타점의 차이일 뿐이다. 근데 그 요령과 타점을 알아내기까지가 어렵죠.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제 혼자
찾아내기가 어렵죠.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한마디 여담을 드리자면은, 어, 이게 이제 제 경험담인데, 제 이제 짝꿍이, 그, 초등학교 때 제 짝꿍이, 예, 전교 1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학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수학을, 어떻게 푸냐, 그 푸는 방법 좀 알려달라. 어, 방법을 알려달라. 이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앞으로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를 내가 두고 보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쏙 들면은 그때 가서 알려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매우 기분이 나빴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야, 네가 알려주기 싫다면 알려주지 마라. 내가 너 아니면 배울 사람 없냐? 혹은 나 혼자라도 알아낼 테니까 내가 다시는 너한테 물어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그 말다툼을 했어요. 예. 이 이야기가 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고, 예, 공부는 못하게 되었죠. 네. 이게 결론입니다. 자존심 버리고 그 친구한테, 예, 막 아부를 하면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다면은 지금 제 인생은 달라져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참 인생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 예. 참 이거는 참 난제인 것 같아요. 난제.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죠. 예. 음, 뭐 저하고 수강생님들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보면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이기도 하고, 예. 뭐 직장에서는, 예, 직장 상사와 아니 뭐 사장과 그 뭐 직원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자존심은 지키되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끝에 가서 자존심과 본인만 남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 결국에 스스로 해내지 못하면은 괜히 자존심만 부려가지고 자존심은 상처받지 않았지만 손에 쥐는 것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은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쭉 가서 끝에 가서 본인하고 자존심만 딸랑 둘이만 남아서 인생 다 끝났네 이래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부디 여러분들은, 네, 자존심은 허상에 불과하다. 예. 이건 고집에 불과합니다. 예. 자존심은 내려놓고 실속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젊음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순간 자존심을 숙이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막 이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자존심 싸움 하기도 하고, 친구 간에도 자존심 싸움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본인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면 누구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본인이 본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자존심 세우실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강의 듣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강의 들으세요. 단 혼자서 이것을 다 해결해 보겠다, 이런 무모한 도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 한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 SDN, 이 SDN은 어제 방송 시간에 이 종목을 주목해서 보시라 라고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고, 오늘 그 예고와 발맞춰서 10% 정도의 상승이 나와서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주요 종목으로 오늘 좀 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억하기로 이 SDN은 제가 밑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 그 5분봉 세력 상한가 패턴, 그것을 단타가 아니라 분봉이 아니라 일봉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스윙으로 쓸 수가 있다 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마 어제 이거 제가 그 뭐 스냅 패턴 설명드리기도 하고, 또 스윙 패턴 중에 하나 또 나온 것도 있고,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적으로 그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차트다. 그래서 SDN을 어제 방송에서 거론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상승을 해서 느낌이 좀 남달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상승세가 조금 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좀 주식을 어느 정도 좀 잘 하게 되시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매수 시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매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 공부를 끝마치고 나니 이제는 매도가 참 이게 또 어렵구나. 네. 사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행복한 고민이죠. 매수 공부는 일단락치고 이제 통과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매도를 여기서 하느냐 더 가서 하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 고민을 할 단계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SDN을 지금 이 종가에 매수를 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여기서 이것을 종가에 매수해도 되냐, 여기는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올라가서 저 위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타점이나 이런 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아직은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조금 길게 가지고 가셔서 위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래서 처음에는 매수하는 방법만 막 주구장창 배우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인상적인 지금 상승이 오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에서 보시면은 제가 어제도 이제 분봉 차트를 보면은 그날 이 종목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약간의 추측이 된다. 근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SDN 차트를 보면은 이제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 아침에 우르르 몰렸어요. 오 가네 하고 해서 몰렸다가 쭉 빠진 거죠. 이거 아침에 몰리셨던 분들 그 다음에 당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아래로 이렇게 내리꽂는 급락을 시켜서 그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여기 한 번만 급락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손절은 다들 이게 사람들이 손절하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사람들이 다 손절한 것이고 의외로 이런 부분에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전고점을 향해서 주가가 양봉을 나타낼 때 여기 살짝 거래량이 증가되는데 이럴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장중 단타를 하실 때는 이런 위치 양봉이 나타났을 때 가서 매수하시는 실수를 저지르신다. 그러면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아 저기서 매수는 섣부르구나, 이르구나. 여기는 매수 타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데서 매수했다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한 번의 습관을 고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즉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를 알게 되면은 아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습관이 고쳐져요. 자 그래서 SDN 분봉도 이런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상승하는 시세에 이끌려가서 샀다가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울 삼아서 또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당하지 마세요. 네. 그 설명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코스닥이 좀 상승을 한 장인데 네, 코스닥이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은 뭐 별 모습은 없었습니다. 코스피군요. 네, 코스닥이 상당히 상승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장은 아니었고 저는 좀 테마가 형성되면서 돼지열병 테마 뭐 생긴 날 그런 날처럼 그런 테마가 형성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었고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심리가 많이 그러니까 심리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장을 좋아해요. 오늘 뭐 오성첨단 소재 이런 종목, 그다음에 GL팜텍, 신라젠. 네. 신라젠이 이제 조금 그 인상적인 상한가죠. 이게 뭐냐면 이제 회사에 이제 악재가 터져가지고 쭉 밀려졌죠. 이 회사가 뭐 약 만드는 회사인데 약품이 뭐 개발 단계에서 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신라젠이 제가 알기로 그 코스닥의 랭킹 10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신라젠은 지금 저가 매수 단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상장 폐지만 면하게 된다면 분명히 반등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미약품 같은 비슷한 거거든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 회사가 이제 악재가 터져갖고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분명히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분명히 이 회사는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올 겁니다. 제약주의 그 대표적인 제약주죠. 그러니까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신라젠 이런 것들. 네.
악재에 의해서 하락했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운용하시는 분들 최고죠, 이런 거. 예.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하락해 있을 때, 지금 뭐 이마트 같은 것들 있죠. 이 큰 회사들이 하락해 있을 때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역배열이 엄청나죠.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뭐 전망도 어둡고, 예, 뭐 언론들이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네. 이 주가 시세는, 예, 침체기가 있으면 다시 호황기가 옵니다.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괜찮은 주식인데, 회사인데 가격이 떨어져 있는 회사. 그리고 꾸준히 지켜보면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예전에 뭐 NC소프트 같은 주식이나, 그 다음에 농심, 롯데칠성 이런 주식들, 오리온, 예, 그런 주식들이 떨어져 있을 때, 최근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면서 단타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타는 직장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하시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신라젠이 오늘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가격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성 상한가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발성 상한가가 나올 때는 이 분봉에서 시세가 움직이는 모습이 남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그 강상 패턴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있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조준 사격 패턴에서 출발된 일종의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자식들이에요. 네. 이것도 그래요. 이것이 이제 조준 사격 패턴의 자식들인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딱 막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시세의 흐름에 나오는, 시스템적으로 나오는 그냥 뻔할 뻔짜인 시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목격을 했다, 얼른 가서 사야겠죠. 다른 매매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걸 처음 봤다, 그럼 얼른 가서 사야 돼요. 이게 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이 그동안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강세가 나타났단 말이죠. 얼른 가서 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어디서 살까를 고민하는 단계는 초보 단계인 거예요. 예, 사실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문제는 이제 어디서 파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만약에 잘못 팔면은요, 심지어는 본전이나 마이너스까지 가는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뭐 매수 타점을 잘 찾아야겠죠. 자, 오늘 인상적인 종목이 하나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인상적으로 본 게 오늘 상승 두 번째로 높은 우진 BNG. 이 우진 BNG 차트가 재밌습니다. 점상을 나타낸 후에 이 고가권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데, 점상을 나타낸 후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것은 한번 크게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상태가 있는데, 야, 잘하면은 여기서 밀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여기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게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유지를 시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잘하면은 상승을 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는 뭐냐면 아침에 이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살짝 빠지다가 이렇게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빠지다가 상승할 때 이런 데 가서 많이들 사시고 이렇게 떨어질 때 손절하고 또 돌파하는구나 해서 가서 샀다가 떨어지면 여기다 손절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보실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횡보를 쭉 하다가 딱 돌파를 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막 와다 산 거거든요. 근데 조심하세요. 비슷한 거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마니커 기억이 나는 게 마니커 마니커 이날이죠. 27일 날 보면은 상승 시켜놓고 횡보를 쭉 하다가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 초반 상승 때는 가서 사기가 애매해요. 이게 진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애매하니까 이렇고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 가지고 가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아까 그거 우진 비엔지하고 붕 떠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돌파를 하면서 간다. 이거 이제 이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우진 비엔지는 못 갔단 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 매매를 해봐서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팔게 되면은 한 18%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수익 매매로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진비엔지도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면 이 차트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던 차트가 여기서 상한가를 딱 치고 끝나고 내일 한번 좀 더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오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노렸을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차트입니다. 그러나 이 차트를 방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 내일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런 차트는 뭐냐면 상당히 까다로운 차트입니다. 이게 뭐냐 시세가 애매한 차트인 거예요. 아까 그 화천기계하고도 비슷한 건데 내일 만약에 여기 뚫고 가기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가기도 갈 겁니다. 가더라도 화천기계처럼 시세가 애매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래서 그 종목에 어떤 세력이 확실하게 붙어 있느냐의 차이가 그것을 좀 판가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다루실 때는 매우 세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의 그 시세가 어느 정도 시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런 종목들이 좀 약간 좀 다루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죠. 차라리 이런 건 안 보고 마니커 같은 걸 봅니다. 마니커로 제가 딱 매매했을 때 시원시원하게 가버리죠.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보시고 그것이 바로 세력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냐 못 내느냐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지금 우진 비엔지를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
이건 좀 애매한 종목인 거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보셨을 건데, 제가 아직 저한테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종목을, 이런 까다로운 종목을 다룰 줄 아는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여튼 뭐 흥미로운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다가 시세를 딱 뽑는데 그 아침 시세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만약에 아침 시세 모습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세가 잘 안 가요. 근데 반면에 오늘 화천기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한마디가 이게 왜 생겨났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달려들었냐? 이 모습을 보고 달려든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세력이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아침에 시세를 뽑아 올리는데 뽑아 올리는 모습이 좀 시원찮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달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불기둥님 질문 볼까요? 보성파워텍. 자, 보성파워텍은 일단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이 추세를 돌파를 했네요. 일단 이게 좋고요. 거래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그림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제 다시 가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과연 갈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미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지금 횡보하는 모습에서 제가 이렇게 특정 어떤 보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아직은 좀 그렇다. 아마 이것도 그 대북 관련 종목 쪽으로 잘하면 들어갈걸요? 이게 우선 오늘 그 제가 어제 방송 시간에 대북 관련 종목들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그 좋은 사람들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 보니까 이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4일부터 이제 실무회담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대북 관련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는지. 근데 미리 매수를 해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명히 대북 관련 종목들은 움직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는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보성파텍은 보면은 지금 추세 자체로는 좀 이렇게 잡힌 겁니다. 아이고. 네. 상승세로 잡힌 거고, 추세 전환이죠. 그리고 여기가 최고 고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종목들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상한가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지루하게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중심 테마주 속에 속해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넘지 못할 최고의 고점은 아니다. 자, 한번 이제 뽑아 올렸죠. 그러면 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눌림이라는 자체가 이 마니커 FNG 있죠. 마니커 FNG가 아마도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없으면은 보성파워텍처럼 저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세력 입성이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를 세력 입성으로 이제 보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세력 입성이라고 보기가 좀 아직은 약간 애매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쭉 끌어올려서 팔고 나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세력이 뭐 단기 세력이 있고 중장기 세력이 있고 막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영화와 같은 작전 세력은 그렇게 많이 믿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뭐냐면 시세의 힘 자체가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으로 누르는 힘, 상승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 이런 것들이 세력이라고 보고, 단 뭐냐면 제가 핵심적으로 믿는 세력은 뭐냐, 이렇게 조용히 가고 있을 때 이 주가가 앞으로 갈지 안 갈지를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저는 이것을 세력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근데 세력이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런 시세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눌려있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은 이 시세는 계속 힘이 없죠. 그런 식으로 봅니다. 세력은 그냥 그 정도까지 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보는 세력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의하면은 지금 이 종목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애매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세력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더 간다.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애매하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해서 보다가 손실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의 그 세력 패턴은 길게 보는 게 있고 이렇게 짧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주산업이요. 네. 네, 대주산업도 이제 여기를 세력의 입성이라고 이제 보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분봉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봉에서 보면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것이 세력이 들어온 모습이다. 그렇다면은 이쪽에서는 어떤 특정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력이다면은 이쪽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모습이 나왔어야 됐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차트 패턴을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트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낸다는 것은 아주 그 뼈를 깎는 아픔 이후에 얻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패턴을 보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봤으면은 그것을 시장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아, 이것이 패턴이구나 라고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성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모습, 이 이후에 어떤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요. 근데 그 모습들이 나타나느냐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좋은 사람들, 이 좋은 사람들의 이제 차트를 보면은 여기는 오늘 거래량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몰려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으면 저도 오늘 좋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가서 매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거래량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매매를 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 초반에 거래량이 짱짱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일종의 세력 패턴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1단계로 이 모습이 나와줬다면, 이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와준다면 세력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저만이 알고 있는 그 세력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움직인 모습이 다 세력 패턴입니다. 이게 저만이 이제 보고 있는 그 세력 패턴입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들은 주가가 쭉 올라갈 것이다. 스윙이나 중장기로 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어떤 패턴이 있으셔야 돼요. 세력이라고 판단하는 거.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늘 아마 최선희 부상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북 관련 테마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대다수 사람들이 한쪽 방향, 그러니까 대다수가 간다 라고 생각해서 몰리면 그 뻔한 테마는 바로 고점이 되는 수가 있어요. 수가 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만약에 대북 관련 종목들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더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 제가 전부 다 막 간다고 몰려드는데 거기도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못 가겠지 했는데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시세가 몰리게 되면은 그 시세를 더 끌어올려줄, 견인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북 관련 테마는 정말 사골이죠, 사골. 우리고 계속 우리는 건데 그래도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역시 돼지열병처럼 그런 신선한 테마는 아닌 거죠. 여튼 이 테마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는지, 여전히 통하는 테마일지, 그건 또 내일 이제 보면서 또 공부를, 또 경험을 한번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시청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